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민주당 윤준병, 유성엽 예비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서로 고소를 했던 후보들은 이번엔 토론회 참석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는 주택에 침입해 수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전주지법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15일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추후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정읍 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로 고발하거나 정책 토론회 참석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설 연휴이던 지난 11일 정읍고창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는 같은 당 유성엽 후보가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예비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유 예비후보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모든 토론회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유 후보가 지난 2020년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다며 유 후보의 행동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좀 해서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취소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뭔가 꺼린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경선 후보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론회를 안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유 후보는 선거구와 경선 후보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언제든 토론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잘 알 판인데 선거구가 정해지고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인데 언제든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토론회 하는 거 찬성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을 때 그 사퇴하라고 그런 거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언론사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는 여론조사 해석과 홍보물에 게시된 확보 예산 금액 차이로 서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정읍시청 또 고창군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자료에 의하면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증가시킨 금액은 1,496억입니다. 그쪽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걸 375억이라고 자기들이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면 지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도 정읍시와 고창군의 공식 누리집에 나온 자료에 기반해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그 윤 후보 측에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정말 잘했더라면 조선 의원이지만은 아주 잘했고 미래 비전이 있는 정치를 보여줬더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일이 없지요, 그거. 근데 너무 잘못해서 정말 그거 그대로 묵과하기에는 너무 이 지역이 안쓰러워서 제가 나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정읍고창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 체제가 지속된다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 등 대한민국이 뿌리째 뽑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정권 조기 종식에 나서겠다고 창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창당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내 3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당 창당을 위해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는 주택에 침입해 수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56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9월 전주시와 익산시,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훔친 작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를 이용해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뒤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올해 1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전주세관은 올해 1월 전북 지역 수출은 5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1%, 수입은 4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6%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은 중동과 중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미국과 EU는 동남아는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훈련병이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끌어안으며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의 20주기 추모식이 임실에서 열렸습니다. 임실군 육군 제35 보병사단은 16일 신병교육대대에서 유가족과 사단 장병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대위는 지난 2004년 2월 18일 교관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 수류탄을 몸으로 끌어안고 숨졌습니다. 김 대위의 희생으로 당시 훈련병과 교관, 조교 등 250여 명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지역 20일의 총선 공천이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4개 선거구에 대한 제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선 지역구 14곳, 단수 지역 10곳을 추가로 확정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10개 선거구 중 익산갑 단 한 곳만 김수흥, 이춘석 후보를 경선을 결정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요원하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8개 선거구 중 5곳을 현역이 포함된 경선 지역으로 확정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정치권은 민주당의 전북 지역 공천 지연을 국회의 선거구 획정 미확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면서도 민주당 고도의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과 여론을 지켜본 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 전남 공천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선출직 평가에 따른 하위 20% 적용과 현역 교체 지수, 전략 공천 등이 민주당 공천의 막판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민 삶의 만족도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도민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읍 시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3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내 평균보다 0.38점이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6.77로
도내 평균보다 0.3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18살 이상, 39살 이하가 해당합니다. 김제시는 매달 김제사랑 포인트 5만 원씩 11달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김제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전공의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의협사나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환자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사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0여) 년간 방치됐던 남원 옛 비사벌콘도 부지에 달빛 정원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달빛 정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시는 달빛 정원 조성에 따라 인근 춘향 테마파크와 광한루원과 같은 관광시설이 연계돼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 로컬푸드 성과보고회와 2024 비전 공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행사에는 부안 로컬푸드 참여 농가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자주인증제 시행과 출하 계획서 작성 등이 안내됐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로컬푸드 농가를 500개로 확대하고 분기별 출하 교육과 생산 저장 시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이찬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북특별법 특례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제시는 16일 전북특별법 특례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131개 조문에 대한 분석과 부서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제시는 특례를 활용해 5대 분야 10개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76개국 294개 도시와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국내 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로 가입하게 됐다며 군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기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식과 이취임식이 24일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출범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임사와 임명장 수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기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장엔 이칠범 씨가 새로 취임합니다. 순창 개인택시 단위 조합원 쉼터가 관광 안내소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순창구는 순창 개인택시조합과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택시조합원 쉼터가 작은 관광 안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